늘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 잘하기 위해서 성악곡으로 10년 동안 하다 보니 많이 늘어서 어느 정도 찬양을 잘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한 가지 고민은 많은 분들이 성악을 하기 전에 모르고 불렀던 감정선이나 기교 등을 나타냈다고 하는 그런가요? 발성이 사라지고 보통의 경우는 성악과 일반 가요를 너무 이분법처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악은 사랑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성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사랑이 너무 멀어. 가장 중요한 건 듣는 사람, 부르는 사람이 편안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악이든 일반 가요든. 그래서 갭을 줄여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잘 듣고 있으면 저는 60세 합창단 소프라노 맡고 있는데요. 이 발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발음을 어떤 식으로 하면, 이 발음은 너무 이를 이 하려면 힘들고요. 약간 납작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렇게 펴지면 그 다음에 공간을 이 한 다음에 이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납작하게 이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하려면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젓가락 같은 거 물고서 이 하면 저절로 약간 납작해지거든요. 옆으로 이 발음이 나가니 그 뒤에 공간을 이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입 모양이 크지는 않습니다. 성량은 큰 편이고요. 꼭 입을 크게 벌려야 하는? 아니요. 입은 크게 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을 크게 안 벌리는 게 오히려 더 처음엔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만 더 벌리고 이 해도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 그럼 왜곡되잖아요. 아를 하도 마찬가지. 하면 충분한데 그러면 이 후두를 입 앞에 입을 크게 벌리면 후두를 놓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벌려도 후두를 잘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벌리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입을 크게 벌리는 형식은 아니에요. 또 입을 크게 벌리면 안 이뻐요. 안 이뻐. 이거 뭐 요즘은 그렇게 해도 다 가사 무슨 말인지 아는데 중요한 건 입을 벌리는 건 어느 정도 크기까지 벌리냐면 무슨 말인지 알 정도 돼야 됩니다. 벌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누구의 주제런가 충분히 공간이 있고 울림이 있고 가사 알아들을 수 있는데 크게 벌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 이뻐요. 어떤 성악가 분은 고음 길게 낼 때 호흡이 모자라는 듯 입모양 옆으로 벌려주는 걸 봤습니다. 고음 길게 낼 때 호흡이 모자란 듯. 옆으로 벌리시는 분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중요한 건 옆으로 벌린다기보다는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약간 웃는 형식으로 어금니 들고 이렇게 웃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위아래로 하면 소리가 잘못하면 그 후두와 입 천장을 잘 못 잡아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약간 웃듯이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벌리다 보니까 약간 옆으로 벌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고음을 어떤 고음을 내느냐, 이런 고음을 낼지, 이렇게 고음을 낼지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 크기와 턱이 여는 것은 다른가요? 좀 다를 수 있죠. 턱을 옛날에는 이렇게 떨어뜨리라고 써요. 그럼 입의 공간이 커지니까 울림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한없이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저의 선택은 약간 앞을 닫아놓고 뒤를 열어서 내가 조정이 가능하면서 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발음에서 아 발음으로 바뀔 때 아 발음이 떨어져요. 그죠? 떨어지기 쉽죠. 그러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곳을 지정해 놓고 인중이 되었든 무비동이 되었든 뭐 이마가 되었든 한 곳 지정해서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마다 그러면 이 발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발음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아 발음을 약간 트릭을 써서 어처럼 저는 어라고 하는데 밖에 들릴 때는 아 발음으로 들릴 거예요. 왜? 아 발음이 마스케라로 가면 어 같은 그 길로 가거든요. 그 길로 가면 맞습니다. 턱을 열다 보면 입이 커지는데요. 그렇죠. 턱을 열다 보면 입이 커지죠. 당연히 턱을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발음이 조금 어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을 열어서 릴렉스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릴렉스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잘못된 방법은 아니고 그냥 턱을 열어놓으면 릴렉스해서 이렇게 공간을 열어놓는 얘기인데 또 그거 안 해도 입을 크게 벌리니까 성대가 쪼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입을 크게 벌리면 성대를 조이기가 어려워요. 둘 다 벌어지니까. 근데 이제 성대를 조여놓고
조여놓고 그 다음에 여는 연습을 하셔야 돼. 제가 보세요. 성대를 조여볼게요. 되죠? 이렇게. 보통은 같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성대를 딱 붙이고, 성대를 조이라고 할 정도면 성대가 잘 안 붙는 분이고요. 붙이는 분들은 그냥 좀 약간 꼬집어주듯이 안녕하세요. 이 정도면 성대를 물어주는 거죠. 물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시면 되겠습니다. 노래할 때 입으로 호흡이 많이 샌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호흡이 샌다는 얘기는 이제 예전에 우리 벨칸토 창법 중에 그 선생님들이 하시던 말씀, 촛불을 앞에 놓고서 노래를 했을 때 촛불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대가 너무 살짝 벌어지거나 그러면 하면 호흡이 허파에서부터 이 기도를 통해 나오면서 벌려서 내기 때문에 기류가 생겨요. 그러면 촛불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촛불을 하나 놓고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막아서, 성대가 딱 막아서, 그러면 호흡이 안 셉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호흡이 100%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 올라오는 호흡이 100인데 바람이 세면 70%로 바뀌고 30%는 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은데, 촛불을 놓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꽉 막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소리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성대가 벌어졌을 때, 벌어지면 당연히 들어가요. 그리고 성대를 붙이면 소리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소리가 왜 들어가냐면 내가 스스로 성대는 붙었는데 내 목소리를 점검하려고 하면 소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 내 귀에 잘 안 들려야 돼. 그럼 들어가고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노래할 때 자꾸 턱을 든다고 합니다. 턱을 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후두 고정이 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후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수들 중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후두 고정이 잘 안 되니까 공간이 있어 소리 잘 나니까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살짝 올려주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턱을 저도 약간 들고 일부러 부르는데 누르면 잘못하면 이 후두가 눌려갖고 찌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들어주는 건 괜찮아요. 너무 드는 건 안 좋겠죠. 성가대 노래할 때 지휘자님 바이브레이션을 싫어하시고 소년소녀 합창전 소리를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리가 자꾸 적어져요. 목을 잡게 되고요. 소리를 줄이면서 잘 낼 수. 이제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안젤라님, 연세가 드시면 성대가 이렇게 잘 붙던 성대가 뒤가 싹 관략근이 풀리듯이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뒤가 살짝 벌어지게 돼 있어요. 벌어지면 거기서 발라가 생겨요. 어쨌든 이게 약간 유리창 닦듯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듯이 이 소리를 내야 돼. 소년소녀 합창단들은요, 성대가 닿은 듯 안 듯 반가성처럼 소리를 내요. 이렇게 특히 보이스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거의 가성에 가깝게 반가성으로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비브라토가 안 생기고, 비브라토는 성대가 접지가 됐을 때 이게 이렇게 파장이 생기는 걸 비브라토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비브라토가. 근데 그 비브라토가 지저분하니까 그걸 없애고 합창 소리로 이 소리를 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휘자님은 그 소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그걸 만들어 성대를 얇게 붙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좀, 뒤가 붙어가지고 발라가 안 생기니까. 발라와 비브라토는 좀 다릅니다. 에 발음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 얘기하시네. 에 발음은 이보다는 공간이 열려야 됩니다. 이 발음은 여기 이마에서 이 난 다음에 에 발음은 여기 부비동에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 발음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간을 에 열면서 여기 부비동이 울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쉬어야 할 곳을 체크해 놓고 불러보기는 하는데요. 생각 숨 달릴 때는 살짝 표시 안 나게 순간 숨 쉽니다.
길게 부르고 노래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호흡을 다 쓰시는 한 프레이징에서 호흡을 다 써버릇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숨을 다 안 쓰고 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숨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숨이 짧아지는 거예요. 멈췄다가 털고 다시 쉬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숨이 다 빠지는 다음에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훨씬 노래가 쉬워질 겁니다. 호흡을 다 빼야 돼요. 호흡을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그 다음에 숨이 들어가요. 교수님 노래하실 때 소리를 앞쪽으로 보내는 것도 강조하시고 후두 내리는 것도 강조하셨는데요. 혹시 노래하실 때 소리도 인중으로 앞쪽으로 붙이고 후두를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노래하시는 건요. 후두는 그냥 잡아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잡혀 있으면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는 이제 공간 여는 것과 앞쪽으로 보내는 것, 앞쪽으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렇게 붙이려는 건 이제 처음 훈련할 때 얘와 이 붙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타점이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나나나나나나나나 했으면 여기서 저쪽 멀리 나나나나나나나나 하면 자동으로 소리가 멀리 나가게 되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말하는 습관이 노래와 연관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소프라노가 소리 앞에 붙어 있게 말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프라노라고 그래서 막 소리를 막 띄워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진성이 있어야 소리는 앞으로 갑니다. 진성이 있어요. 말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진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호흡하고 같이 호흡 위에 소리를 항상 얹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할 때 듣는 사람이 편하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우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주시면 진성을 사용해서